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6월 4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주식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스전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죠. 네, 살다. 물론 이제 기존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어제처럼 반응한 것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머리털 나오고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 들어간 것을 저를 처음 봤는데 30년 만에 전 처음 본 것 같은데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 들어갈 정도로 단기 파워는 대단했다.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의도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단기 모멘텀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항상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데 분명 단기 모멘텀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바닥에 견고한 줄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종목에 절대 투자를 해오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재진격이라고 그래야 되죠. 네, 새로운 칩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초격차 전략을 쓰면서 오늘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반대로 AMD도 이제 새로운 칩을 이야기를 했는데 AMD는 빠지고 엔비디아만 시장에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 시장에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이 GPU, HBM 이 반도체 시장에서 1등과 2등의 격차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바닥이다. 네, 바닥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5월달 수출 실적을 봤더니 반도체가 어마어마하더라. 레거시 반도체도 그렇고 HBM에서 또 잘 굴러가네.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거 하나 못 만들어내면 나머지 싸움에서는 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싸구려 범용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로 잘 나갈 가능성 이런 것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기대감이 있죠. 저는 7월이나 9월 정도면은 HBM에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한미 반도체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죠. 여러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제가 검증해 보기에는 실력은 한미 반도체를 따를 자는 없다. 하지만 이 세컨티어나 좀 실력이 나쁜 TC 본더들은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얘들이 HBM3E나 이런 고가의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오늘 정도면 한미 반도체는 다시 반등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 TC 본딩 이런 장비들 그렇게 쉬운 장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내진 설계부터 시작해서 진동에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한미가 워낙 뛰어나서 얼마나 뛰어났으면 마이크론이 가서 보자마자 계약을 하고 많은 물량을 주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새로 만든 회사들은 톨 테스트 지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들어갔다 그러고 몇 대 줘봐라 해서 한번 사용해보다 이 시간이 보통 2년 1년에서 2년 걸릴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한미 반도체는 HBM4까지 가버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노이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3저가 나타났어요. 달러 약세, 금리 하락, 유가 하락 이 세 가지가 나타나면서 이머징 시장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것이다. 리스크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것이다. 여름 썸머 랠리를 앞두고 6월 출발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미국은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빠지고 왔다리 하면서 약간 퐁당퐁당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머징 시장, 한국 시장은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0.3% 하락, 나스닥은 0.56% 상승, S&P 500은 0.11% 상승. 네, 그동안 지난주 빠졌던 나스닥은 올라오고 올라갔던 다우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일본은 니케는 1.13, 상해는 마이너스 0.27, 항생 플러스 1.79. 네, 항생, 니케, 코리아 우리 대만도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많이 빠졌던 이머징 시장들이 올라오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빠지는 나라는 빠지는 그런 모습. 인도가 어제 3%까지 올라가지 모디 총리가 총선에서 압승했다는 이야기 뒤에도 나오겠지만 인도가 3% 정도 올라가는 그런 아주 큰 빅 사이클이 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오늘 제조업 지수는 좋지 않았습니다. 5월 ISM 제조업 PMI 지수는 48.7, 3개월 내 최저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에서는 별로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S&P 500 글로벌,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51.3. 이것도 예상을
이건 예상을 상회를 했고 ISM 제조업 PMI 지수는 48.7, 미국 5월 S&P 500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는 51.3. 서로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는데 서로 뭔가를 좀 그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이 ISM 제조업 지수와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는 서로 이제 조사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겠죠. 네,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샘플 개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ISM 제조업 지수가 더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최저로 갔다. 3개월로 최저로 갔고 좀 뭔가 제조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S&P 글로벌 제조업 PMI에서는 예상을 상회했다. AMD CEO가 AI 가속기 프로세서를 공개했다. 추론 성능이 35배나 향상된 기기를 이야기했는데도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게 발리는 모습, 깔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인도가 모디의 압승 소식에 증시가 사상 최고치, 루피아 가치가 사상 최고치 강세로 가는 모습이 인도에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에도 20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인 셰인바움이 당선이 됐습니다.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 이게 이제 만화 영화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둘이 합병을 했다. 서명만 남아있다. 천연가스 선물이 7% 이상 급등을 하고 국제유가가 4% 이상 가까이 급락하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죠. 네. 로렌 키티, 키스질, 이 사람 이름이 키스질인데, 이 사람이 무슨 고양이? 내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밈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인데, 게인스타 보유 내용을 공개해서 밈 주식이 다시 폭등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아주 미국은 또 난장판인 모습도 있죠. 네, 오늘 달러 지수는 0.5% 포인트 지수가 하락하면서 104.05, 105에서 내려와 있는 모습.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금리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2년짜리는 4.818, 네, 7.5bp 빠졌고 10년짜리도 4.396, 네, 12.1bp, 네, 이제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이 빠지면서 내용 안에 뜯어봤던 신규 오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금리가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빠지더라도 너무 급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네, 애플이 WWDC 발표를 앞두고 많이 올랐는데 0.93%, 네, 19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WWDC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애플 관련 어제 BH가 빠지던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느 이제 사모펀드가 좀 팔았던 것 같은데 BH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애플 관련주들이 좀 빠져서 의외였는데 저는 좀 사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버티브 홀딩스도 3.23% 네,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추천했더니 빠지네요. 차근차근 조금씩 분할로 사 모으시기 바랍니다. 네, 퍼스트 솔라도 0.35 한번 오르네 또 쉬어가는 거죠.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늘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연속성에 대한 그 확신. 이 부분이 가장 없다는 거죠. 네. ARM도 4.19% 상승하며 125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전고점이 150달러인데 ARM 목표 가격은 200달러이다. 200달러 오면 팔아줘야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엔비디아도 4.89, 대단합니다. 1149달러. 네. AMD는 반대로 새로운 칩을 이야기했지만 2등, 너무 약한 2등의 서름이죠. 2.61% 하락. 테슬라는 마이너스 1.01% 하락. 일라인리가 꾸준히 올라오면서 1.34% 상승해서 831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54% 상승, TSMC도 2.12% 상승.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는 어제 미리 올랐는데 오늘도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2.34% 상승해서 69,336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5월에도 미국이 유리하다. 왜 미국이 6월에도 미국이 유리할까? 주가가 이러한 논리를 한번 같이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미국 주식이 1등일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AI와 정부 지출이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고다. AI와 AI 산업과 또 정부 지출면에 있어서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 AI와 국방비 지출의 공통점이 미국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투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급망 개편 관련 투자가 있는 한편이 있고 민간이 주도하는 AI 관련 투자 이 두 개의 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22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전 세계 1위로 2위와 12국가의 지출 합한 것보다 더 많다.
23년 미국의 AI 투자 금액은 전 세계 1위로 2위와 12위 국가의 투자를 합한 것보다 2배가 더 많다는 거죠. AI 투자의 한 부분과 정부 지출 이 두 개의 큰 축으로 지금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죠. 네, 두 개의 큰 축으로. 4년 전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AI와 국가 정보 투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저주저할 때 미국은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했다는 거죠. AI가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반면 그 영향이 주로 미국 내부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AI 관련 기업들이 전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해외로 나가지 않고 중국으로 가지 않고 미국에 있다. 반면 미국 정부는 공급망 개편과 같은 어떤 자기들의 프레임워크를 바꾸기 위한, 중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기 위한 프레임 바꾸는 방법으로 정부가 주도하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거. 이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이라는 거죠. 네. 또한 AI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로 전력 수요 증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챗GPT는 구글 검색보다도 6배에서 10배 수준의 전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혁신이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이치죠. 종합해보면 AI가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다. 첫째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잠재 성장을 높이고 있고, 둘째는 에너지 소비가 늘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미국은 AI 투자를 주도하면서 에너지 순수출국에 근접하고 있다. 원유와 천연가스 쪽을 개발을 하면서 순수출국에 근접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미국은 주요국 가운데 AI의 긍정적 영향이 가장 크고 부정적 영향, 즉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가장 작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제 구조로 진화 중이다. 에너지와 소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국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높게 올라가는 비용을 커버할 수 있다. 그 바탕에서 AI의 선선한 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6월에 와서 갑자기 변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네, 미국의 AI 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이라는 거죠. 미국 제외하는 것보다 더 많이 2등과 10등을 더해도 미국이 더 많다는 사실은. 그리고 온전하게 이게 미국 내부에서만 선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왜 그러냐면 전부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이죠. 이게 미국의 승리의 요인인데 이게 6월에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재고 확장 과정에서 최대 수혜주는 여전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될 것이다. 네, 재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미국 기업의 재고 과정의 속사를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 한다. 첫째, 최근의 재고 증가율 확대는 2009년이나 2021년처럼 저금리가 뒷받침하는 소비 수요 급증에 기반한 재고 증가는 아니라는 거죠. 네, 과거와는 좀 다른 재고 증가인데 이보다는 공급망 개편과 미국 정부가 발벗고 나서는 공급망 개편과 관련된 자본재 수요 증가가 그 재고 증가율을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수요가 증가해서 재고가 증가하는 2009년과 2021년 케이스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공급망 개편과 관련된 자본재 수요. 따라서 미국 위주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전부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선 재고가 증가할 수밖에, 재고가 감소하면서 재고를 쌓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국만이 지금 재고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 감소된 재고를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로 재정 지출 확대가 미국 기업의 재고의 재축적을 끌어내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재고 보유 형태 변화에 한 결과이기도 하다. 재고의 보유 형태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이 재고 형태의 변화가 미국 기업들,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소매업체의 재고율은 장기 평균보다도 낮아진 반면 제조업체 재고율의 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 배경은 아마존이나 월마트의 소비자 정보가 확대가 꼽힌다. 소매업체 재고율은 장기 평균보다 낮아진 반면 제조업체 재고율은 반대로 높아진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과거에는 소매업체 재고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그들이 합리적인 유통망이라든지 유통 제품 이런 것들을 전부 AI로 관련돼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매 관련된 기업들의 재고는 낮아지고, 반대로
이 소매품들에게 의뢰를 해서 만들어내서 어쩔 수 없이 재고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제조업체들의 재고가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들은 정보 우위를 기반으로 유통업체가 재고를 적게 보유하는 대신 필요할 때 제조업체의 요구하는 협상력이 강화되면서 제조업체는 더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주문을 기다려야 되는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거죠. 소매업체들은 정보력을 기반으로 타이트하게 재고를 유지해가고 소매업체와 협상을 해야 되는 제조업 관련 기업들은 뭔가 많이 재고를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갑과 을이 바뀌면서 제조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미국의 빅테크 소매업체들에게는 우위를 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제조업체, 제조업 강국인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독일, 인도 등은 좀 불리한 상황이 여기고 이들에게 물품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그걸 B2C로 팔면서 많은 돈을 올리고 있는 빅테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유리한 그런 구조. 과거와 다른 재고가 같이 증가를 하더라도 그 속살을 한번 까봤더니 미국이 유리하고 비미국이 불리한 그러한 재고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 이게 이제 미국이 6월에도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빅테크 기업들이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소매업체는 과거보다 적은 재고를 제조업체는 과거보다 많은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제조업체는 주로 미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갖다 파는 미국이 유리한 상황이다. 그 관련 기업들이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다 있더라. 이런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미국은 정부와 AI라는 큰 어떤 두 바퀴 축으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맞물려 떨어지면서 선순환 구조가 되어 있고 재고라든지 소비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도 다 미국 기업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6월에도 미국이 유리하고 향후에도 좀 유리한 상황이 오래될 것이다. 이 부분은 변함이 없다. 이게 6월에도 미국 주식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최근에서 그나마 좋아지는 것은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네, 반도체 이해 주식은 제품은 이렇게 낮아져 있고 이것은 굉장히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있어야 삼성이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조금 숨 쉴 수 있는 공간. HBM을 빨리 쫓아갈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공간, 레거시 반도체에서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이죠. 네, 화장품 보십시오. 네, 난리가 났습니다. 화장품 수출액들. 네. 이러한 모습들이 어제 실리콘틀을 또 끌고 올라가는 모습, 토니모리를 또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반도체와 화장품이 한국 주식시장의 핵심 키워드일 것이다. 지금 저는 어제부터 화장품을 올라가면 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부터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좀 더 있다 팔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발표될 7월 달에 가서 아주 뭐 최고조로 올 때 그때 파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에 다우는 빠졌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올랐다. S&P 500 중에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칩을 발명하면서 발견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시장을 다시 끌고 올라갔다.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왔다. 한국도 반도체 기업들이 어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데 나쁠 것 같진 않다. 여기에 가스전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황당한 이벤트를 정부가 터뜨려주는데 단타쟁이들은 좀 해볼만 하다. 뭐 하루 이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나 길게 보지 못할 것 같다. 다음에 반도체와 화장품 수출, 바르는 검은 반도체 화장품이 생각보다 강하다. 7월 실적 발표 때까지 좀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이제 오늘은 매기가 또 어디로 붙을 것인지. 어제 한미 반도체 노이즈는 뭐 오늘 정도면 반등해서 올라올 것처럼 보이고 1달러 될 것 같고 어느 쪽으로 갈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반도체 소부장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댓글에다 제 카페 주소를 남겨놓으니까 이것도 카피해가지고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매일매일 관심 종목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와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유료 카페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천천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기업 IR을 쫓아다니는데 어제는 이제 제약바이오 세 군데를 봤는데 3,000당 제약 정도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은 어제 뭐 ST팜, 다음에 오스코텍, 3,000단 제약 이 세 가지를 들었는데 3,000단 제약이 좀 좋아 보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즐거운 화요일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